자, 이번 수업은 챕터 11장입니다. 11장은 CNN과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앞전에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었는데, 어, 실제 이제 우리 신경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신경망이 구조로 되어져 있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어, 이번 그 11장에서는 이제 그 CNN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 딥러닝 기술들은 이미지 처리를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이미지 인식에 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CNN을 이제 우리가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NN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딥러닝과 이제 이미지 인식은 174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딥러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로 우리가 뭐 인지라든가 혹은 학습이라든가 추론, 어떤 이제 행동과 같은 이제 그런 고차원적인 그 인간의 지능 영역에 이제 커다란 도전장을 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1과 0의 그 단순한 두 가지의 논리만을 따질 수 있었던 컴퓨터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추측, 뭐 이런, 그 다음에 어떤 건지를 중간값까지도 판단하는 이런 이제 내용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내용은 시각적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들이 아주 그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영상 처리는 데이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컴퓨터 속도가 이제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이미지 처리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 거는 사실이고요. 실제 이제 이런 딥러닝 기반의 이제 그 사용은 이제 2012년도에 구글에서 주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고양이 분류 실험을 하는 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반을 통해서 그 그 주로 그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람 얼굴 인식을 하는 딥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주가 됐었죠. 거의 이제 웹 관련 회사들이 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바이두라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기술인 이제 딥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요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그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있기 전에
주로 이제 경진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진대에서 참석을 해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얻어내고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기점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죠. MS사에서 96.43%의 정확도가 있는 정도의 그 정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97% 정도, 97.8%니까 이제 98%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인간의 이제 그 시각 인식률은 94% 정도 된다네요. 94.9% 정도. 인간도 미스할 수가 있잖아요. 100%다 인간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으로 인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주로 이제 시각 인식 시스템 수준이 이제 높아져 가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이 이제 딥러닝이 융합돼서 인간의 이제 시각적인 이제 인식 능력을 재현하는 이런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얼굴 외형적인 특징뿐만 아니고 눈이나 코, 입 모양의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표정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감정이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뭐 이런 감정까지도 표현을 하는 거죠. 행동이라든가 의도까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로봇이 사람 표정을 인식을 해서 자기도 사람이 웃으면 자기도 웃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을 하는 것도 개발을 한 거를 뉴스로 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이미지를 내가 이제 그 부분만 캡처를 해서 그 부분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만 확인해서 얘가 어떤 거다. 뭐 그 개구리다 아니면 뭐 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고 있는 손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왼손, 오른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들고 있는 게 해머냐, 칼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과 이미지 인식은 이제 주로 이미지 속의 사물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영상과 그 다음에 다중 이미지 속의 상황을 이해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미지 분야에서의 그 다양한 분야까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요즘 뭐 그 TV나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미지의 영상들 그러니까 주로 컴퓨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이미지를 담당하는 거는 주로 TV잖아요. TV 속에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는데 그 영상의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는 파트들이 주로 이제 이런 딥러닝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상들 중에 정지 영상도 있을 거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와서 그걸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이제 기반을 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인식 사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고양이 인식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무수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런 그런
뭐 많은 이미지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특징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주로 뭐 대각선 모드다 그러면 이제 대각선 모드를 찾거나 이제 그 눈의 특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딥앤 라지 네트워크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이제 표면 픽처를 또 처리해서 사람 얼굴의 이제 특징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특징점에 따라서 요게 이제 고양이의 얼굴을 보면 이제 눈에 따라서 이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고양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들이 이제 실제 고양이의 그런 특징적인 표현이 존재하잖아요. 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특징점들을 보고 이게는 고양이다 아니다 이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부의 부분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기계학습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충분하면 고양이 인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뭐를 인식한다든가 뭐 차종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한 거죠.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사례 얼굴 인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에 대한 특징점을 이제 선들을 찾게 돼요. 뭐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 부분에 이런 선들, 이런 특징점들을 다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제 조합을 시키게 됩니다. 선의 조합을 시켜서 요거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대상 모델에서 이제 그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력층하고 그 다음에 입력층은 이제 내가 영상을 지금 현재 입력을 받는 애고, 그 다음에 대상 모델은 안에 대상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특징점을 찾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이미지 파일에 픽셀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레이 레벨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칼라가 있는데, 그레이 레벨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0부터 한 픽셀당 한 점당, 우리가 이제 요 영상을 보면 영상은 지금 하나의 이렇게 글자처럼 보이지만 요 하나하나가 하나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럭 하나에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더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한 픽셀당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기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 점 하나, 이 점 하나,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다 뭉쳐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하나의 요 값, 요걸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요 픽셀이 이제 얘 표현을 1과 0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왜냐면 영상이니까 뭐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흑백으로 따지면 근데 밝을 정도가 있다는 거죠. 밝은 정도가. 그래서 내가 완전히 환한 영역, 화이트 영역에서부터 아주 어두운 영역까지,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에서 블랙까지 이렇게 이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값인 경우는 이제 블랙과 화이트의 중간이 되겠죠. 화이트 쪽에 가까워지면 좀 더 밝은 색이 될 거고, 블랙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진한 검정색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255의 값으로 0에서부터 255의 값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한 픽셀당. 왜냐면 255까지 가는 거는 8비트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디지털로 보면 8비트에 8비트 디지털은.
이렇게 8비트인데 이 8비트 기준으로 해서 이 픽셀 하나를 표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0000 이게 다 0값이 들어가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0. 그다음 1이 들어가면 1이 되는 거고요. 10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고 12이 들어가면 3이 되고 이렇게 요 픽셀 하나를 표현하는데 0에서부터 쭉 해서 255까지 그 값으로 디지털 값으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한 픽셀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 한 파일에 입력된 픽셀 값을 이제 신경망의 입력 값으로 받아서 신경망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받아서 거기에 이제 가중값을 조절한다는 거죠. 가중값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요 0에서부터 255 값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값 뭐 128, 127 뭐 이 정도의 값을 내가 정했다.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값을 조절을 해서 이 사람의 성별, 나이, 인종, 감정 등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입력 레이어라고 하는 입력층, 레이어는 이제 층이죠. 입력층과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는 이제 숨겨져 있는 레이어를 말하죠.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수없이 많다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노드 값들이 있고 각 노드에 가중값들이 있다는 거죠. 웨이트 값, 가중값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학습을 해야 할 이제 연산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하나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약자인 CNN. 컨볼루션 이제 신경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CN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CNN은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 자동 제어 쪽에서 우리 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요 신경망 그 합성곡 신경망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합성곱 뭐 신경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NN 이렇게 이제 용어로 붙여서 하니까 좀 그 의미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입력 데이터 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때 일일이 다 처리하기도 너무 많은 시간이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요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서 간략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특징점을 찾아내고 특징점을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합성곱의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합성곱 신경망은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이미지 인식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을 할 때는 주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술은 이제 시작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만들어졌고요. 코폴러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시각 이제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로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부터 이제 뇌로 전달되는 이제 시각 신호가
어떻게 이제 해석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눈이 앞에 못 보는 사람들이 실제 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심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보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이런 이제 높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부터 이제 뇌로 전달되는 시각 신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망막의 이제 여러 성분이 이제 그 각기 다른 대뇌 피질을 자극을 해서 이제 뇌에 그 신호를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제 조합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화면에 라이트 막을 이제 해놓고 투사대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망막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이제 각기 다른 이제 대뇌 피질의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피질에 반응하는 거를 신호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이미지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제 구현을 해내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합성곡 신경망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60년대 코플러 박사가 이제 시각 정보 처리에 관한 이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980년도, 79년도, 80년도인데 이때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 네오 콘그니트론이라고 하는 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통한 전방향 그레이디언트 기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발전 역사니까 뭐 굳이 뭐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이제 그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하고 이제 우편물에서 이제 손으로 쓰인 글씨 우편 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한 게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기반을 둔 딥러닝 신경망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뭐 많은 글자를 인식한 건 아니고 이제 10개의 숫자를 인식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주로 이제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이 걸려서 필기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했었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 이제 이걸 사용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글씨체 인식 기술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슈퍼비전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를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승한 팀이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이 이제 뭐 인식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던 시기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인식 기술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참여했던 뭐 교수가 제프리 힌튼인 교수라고 하는데 그 팀이 바로 경진대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책에 이제 교수는 여기 이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있고요. 이때 이미지 인식 대회에 뭐 2만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1500장의 이제 사진을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진 영상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이제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가 계속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이미지의 그 인식도 뭐냐면 그 카테고리 별로 해서 분류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면 자동차, 머시룸이면 머시룸,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동물이면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리터들이 상당히 많아야 하는 거죠. 각 분야마다. 그래서 그래야만 얘가 인식률이 더 높아져 가니까. 어, 여기 나와 있죠. 제프리 히튼 교수 연구팀의 딥러닝 모델. 이게 2등하고 이제 무려 10% 이상의 정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10% 정도면은 엄청난 차이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곡 신경망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처리 과정은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깐만.